네, 오늘 주제 마지막 발표자 박승현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로건 라이크 휴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 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다 보면 또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너의 전공이 뭐냐? 또 뭐 공부하냐? 이렇게 하는 말들을 되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 저 지계공학부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이제 생활을 하고 지내다 보면 가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 기계에 대해서 좀 아니? 너 이거 좀 다룰 줄 아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보통 저희가 많은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아, 사실 나 그거 잘 몰라. 그럼 걔네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진짜? 너 그냥 별거 없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표정으로 웃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희는 실제로 별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제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저희 기계공학부 하면 기계를 갖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모른다면 사실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 과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조금 억울한 것들은 선반이나 밀링이나 드릴링 머신 같은 걸 저희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저희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가면 야, 개수대 싱크대가 막혔다. 너 기계과니까 네가 뚫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친척분들도 계시고 야, 전기가 막혔다. 아니면 야, 기계과니까 탑재 잘하겠다. 군대에서 저렇게 작업으로 끌려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로봇,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인 인간, 사람과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로봇을 정의를 내려보면 전기와 기계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머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먼저 이제 로봇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사이클롭스라는 게 있는데요. 저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클롭스라는 게 있는데요. 저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의 속의 괴물입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고 등치가 아주 세고 키가 큰 그런 괴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탈로스입니다. 탈로스는 청동으로 된 괴물입니다. 이 로봇도 역시나 키가 엄청나게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대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들이 로봇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보다 좀 더 강하고 우리보다 좀 더 멋지고 크고 이런 좀 더 강한 신과 가까운 존재를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봇을 이제 실제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원전 1세기에 하이퍼오르간을 디자인 헤론이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의 기계공학부 교수고요. 네, 그래서 하이퍼오르간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로봇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뭔가 사람의 동력이 아닌 다른 것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이제 기원 후로 들어와서 1세기경에 안티시테라라는 천문 관측 기구고요. 이거 그리스에서 만들어졌고 또 4세기경에는 이슬람에서 또 천체 관측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형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은 다 외국 거만 있고 지금 우리나라께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보통 로봇의 역사를 정립을 할 때 서양사를 중심으로 정립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그쪽 라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4세기 이후로는 더 이상 기술의 발전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에서는 암흑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별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지나가면서 이제 자크제 부케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움직이면서 밥을 먹고 배설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기능만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이라고 보면 로봇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생활에 소용은 없는 그런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에 카멜 카펫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체코의 소설가고 저자고 비평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책을 쓰면서 로봇이라는 단어를 정립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로봇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 지능입니다. 이 로봇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똑똑하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집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삭 아시모브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 소설가인데요. 이 아이 로봇이라는 소설 속에서 로봇은 3대 원칙을 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이 똑똑해지게 되면 사람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첫 번째로 로봇은 사람을 절대로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봇은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룰을 지키는 하에서, 사람을 해하지 않는 하에서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은 자기 신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역시 첫 번째 룰과 두 번째 룰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범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봇에 대한 룰을 지정을 하는데요. 네, 이제 조금 더 현대로 왔습니다. 이제 1961년도에 조셉 앵겔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진짜 요즘에 우리가 볼 수 있던 그런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아직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어떤 기능을 하는 로봇이죠. 근데 이게 컴퓨터로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1963년으로 왔습니다. 이제 저희와 이제 많이 가까운 시대가 됐는데요. 제가 여기다 아톰이라는 만화를 넣은 이유는 이 아톰이 일본에서 1963년도에 그려지기 시작한 만화입니다. 그런데 이 아톰이라는 게 상당히 그 로봇에 대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의 로봇은 우리가 뭔가를 시키면 뭔가를 하고 이렇게 뭔가 자신만의 생각은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 아톰이라는 일본에서 제시한 모델은 정말 지금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로봇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참 빠르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건 겉 외형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여러 환경 속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가 되면서 로봇에서 상강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이 상강구도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샤키라는 로봇을 만듭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샤키 로봇의 이미지를 몇 시간 동안 보였는데 구하지 못해서 그냥 그럴듯한 사진을 한 게 많았는데요. 이 로봇은 최초로 컴퓨터로 컨트롤되기 시작한 로봇이고요. 미국에서는 최초이자 최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1968년까지 로봇을 만들다가 러시아와의 우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포기하고 이제 나사 쪽에 전력적으로 투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 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로봇을 제작하지 않게 되고요. 예, 다음은 상강구동의 두 번째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하기엔 좀 힘들어 보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나왔던 로봇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 인간과 닮았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달 탐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고 1971년 9월 14일에 달 탐사를 하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노코드 1호와 2호, 3호까지 만드는데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러시아는 로봇에서 처음부터 우주 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지 않고요. 미국과 경쟁 관계를 이룩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의 휴머노이드 로봇도 여기서 끝납니다. 네, 그러면 3강 중에 세 번째인 이제 일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 경쟁을 포기를 했지만 일본은 우주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의 기술력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최초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와봇 프로젝트입니다. 와봇은 처음으로 만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워킹 로봇입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197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1973년도에 와봇을 만든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정말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와봇 같은 경우에는 발 밑에다 롤러를 깔아서 미끄러지면서 움직이는 형식으로 워킹을 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1997년도에 만든 P2라는 로봇은 정말 사람처럼 관절을 꺾어가면서 발을 땅에서 떼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0년도에 만들어진 아시모라는 로봇입니다. 아시모라는 로봇은 정말 동영상을 보시면 경탄할 정도로 빠르게 뛰어다니고 박수도 하고 정말 앞에 말씀드렸던 와봇이나 P2에 비해서 발목 상대할 만큼의 엄청난 발전을 이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9월 15일에 일본에서 정말 야심작으로 HRT4를 내놨습니다. 사이즈도 딱 일본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체 사이즈도 일본 여자와 비슷하고요. 7km/h의 속력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조금 빠르게 걷는 속도까지 있는 속도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것을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 이 HRT4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변장을 시켜서 이제 여자로 만들어서 기자회 하고 모델도 시키고 하는 사실이고요.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보라는 로봇입니다. 슈보는 일본에서 만든 아시모나 HRT4보다는 좀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 있는 오즈노 교수님 연구실에서 같이 만들었고요. 2004년 8월 16일, 아시모보다 3년 늦은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속력은 매우 됩니다. 1.2km/h밖에 가지 못하고요. 저희는 이 로봇을 2007년도까지 주력 로봇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수출하고 유럽에도 수출하고 로봇 박람회 같은 데도 모두 이 슈보라는 로봇으로 참석을 했고요. 특징 지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사람처럼 걸을 수 있다는 것과 손가락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악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정도, 그 정도일 거고, 또 알베르트 슈보라고 이 슈보 로봇을 아인슈타인 로봇으로 이렇게 변경시켜서 한 것들은 뉴스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이것 되지 않고 2009년 12월에 슈보 2를 내놨습니다. 같은 오즈노 교수님 연구실에서 내놨고요.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진 점이라면 이 로봇의 컨셉이 러닝 로봇입니다. 그래서 3.6km/h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걷는 것보다 조금 느린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슈보 로봇은 지금 이때 만들어졌지만 2009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일본 로봇의 속도에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달리는 속도 가지고만 봐도 일본이 우리나라 기술력보다 얼마나 많이 앞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매우 늦게 로봇에 대해서 로봇 산업에 투자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다음으로 세계 2인자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긍정적인 예로 미국의 로봇 교과서에서는 아시모나 HRT4를 실지 않고 이 슈보 1과 슈보 2를 교본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KPH1과 2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1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2인데요. 이 로봇들은 슈보를 만들기 위해서 프라모델식으로 연습식으로 제작을 한 로봇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에게 지금 뒤지고 있지만 물론 기술력도 부족하고 재료에 대한 베이스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